예, 오늘 사사건건 플러스에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두 사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가수 김호중 씨의 뺑소니 사건 속보, 임주혜 변호사 그리고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호중 씨 지난 9일 밤에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 이유도 문제입니다. 자, 임주혜 변호사님. 김 씨 매니저와 운전자 바꿔치기, 그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정황까지 속속 드러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사건 정말 계속해서 새로운 의혹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일단 간략히 정리해 보자면요. 지난 9일 김호중 씨가 직접 운전하고 있는 SUV 차량이요. 아주 늦은 시간, 밤 11시경에 지금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상대방 차량, 반대 차량에서 오고 있는 택시를 그대로 충격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사고 후에 적절한 어떤 조치가 없이 그대로 주행을 이어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예. 당연히 주행을 이어갔더라도 뭔가 멈춰서 이 사건 현장을 수습한다거나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하는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사건 발생 2시간 이후 경찰로 체가가 본인이 운전했다고 밝힌 사람은 바로 김호중 씨의 매니저였습니다. 그리고 김호중 씨는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17시간이 지난 후 예. 다음 날 오후 4시 30분경에야 경찰에 출석해서 사실은 본인이 운전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일단 사고 후 미조치 부분 그리고 운전자 바꿔치기에 따른 어떤 범인 도피죄의 성립 여부 예. 그리고 왜 무엇 때문에 도대체 이렇게 자꾸 뭔가를 숨기려 하고 17시간이나 공백이 발생했는가 그 가운데 혹시 음주를 한 것은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재근 평론가님. 이 김호중 씨 정도의 유명인이 교통사고를 냈어요. 좀 화면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교통사고를 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도주를 해요. 예. 그러니까 교통사고 내고 도주하면 요즘 시대에 금방 잡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주를 했다면 예. 과연 그럴 만한 뭐가 있었을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네. 이제 의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고 아무리 연예인이 좀 안 좋은 이슈, 안 좋은 사건에 본인 얼굴을 드러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예. 보통 아무리 스타라고 하더라도 저 정도의 사건이 벌어졌으면 그냥 바깥으로 나와서 뭐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하고 뭐 그렇죠. 이제 간단한 아주 큰 사건도 아니었거든요. 네. 이렇게 뭐 보험 처리라든가 이게 조치하고 가도 됐을 것 같은데 왜 나오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의혹이 집중되면서 예. 혹시 나올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 사정이라는 것은 혹시 음주 상태였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네. 지금 소속사 대표가 오늘 입장을 냈는데 뭐라고 입장을 냈냐면 일단 김호중 씨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 잘못된 판단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음주 때문이 아니라 예. 당시에 김호중 씨가 너무 당황하고 두렵고 해서 공황 상태가 됐었다. 공황 공황이 상태. 와서 네. 잘못된 판단을 했고 그때 자신들이 그 현장으로 출동했는데 소속사에서도 너무 당황하고 두려워서 연이어 잘못된 판단을 했다. 그때 사실을 밝혔어야 되는데 이걸 덮어야 된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만 대표가 매니저한테 김호중 씨 대신에 경찰서에 가서 대리 출석을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 그렇게 해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네. 그 음주는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이 안 됐으니까 유흥주점 같다고 인정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사실 네. 이번 사건 가장 큰 쟁점은요. 예. 당일에 김호중 씨의 어떤 행적을 파악하는 것이 사건의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운전을 한 건 본인이 맞다. 이 부분까지는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자체는 일단 인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그럼 왜 이런 짓을 벌였는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키웠는가? 혹시 음주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금 의구심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렇죠. 그래서 당일 행적을 분석해 보니까 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바로 유흥주점에 갔었던 부분은 확인이 됐습니다. 소속사에서도 공식 입장을 냈는데요. 이 소속사 대표 김호중 씨의 친척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대표와 그리고 다른 동행들이 있었는데 인사를 하려고 김호중 씨가 이 유흥주점에 잠깐 들렸고 당시 콘서트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음주는 하지 않고 바로 돌아가다가 사고가 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좀 미심쩍은 부분
부분이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것이 예. 유흥주점엔 갔다. 하지만 술을 마시지 않았다. 그렇다면 또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그 해당 차량의 블랙박스. 예. 블랙박스는 있었지만 SD카드는 또 매니저가 자의적으로 훼손을 했다. 그리고 출석, 대리 출석을 매니저가 한 것은 맞지만 그 부분은 김호중 씨는 전혀 몰랐고 소속사 대표인 내가 지시한 부분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미심쩍은 부분이 발견이 되면서 많은 예. 분들이 도대체 무엇을 감추려고 한 것이냐 이런 질문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 화면이 결정적인 그렇죠.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그렇죠. 그게 지금 훼손을 해서 버렸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차량 내부에 있는 블랙박스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대화 내용도 녹음이 될 수 있고, 그 영상이 촬영이 되기도 하는데요. 만약 그 차량 안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했다면 그런 부분도 확인이 쉽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블랙박스의 저장 영상, 이 SD 카드에 담기게 되는데, 이 SD 카드가 당시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해명이 예. 이것은 이제 자의적으로 해당 현장에 방문한 또 다른, 그러니까 경찰에 출석한 매니저가 아닌 또 다른 매니저가 본인의 판단하에 일이 커질 것이 두려워서 이것을 없애버렸다. 사실상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속사는 김호중 아티스트를 뭐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예. 과잉 보호였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건 사실 더 큰 범죄로 이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소속사의 대처 방식은 매우 잘못했다고 지적할 만한 것 같습니다. 자, 임주혜 변호사님이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하재영 평론가님 좀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소속사의 해명들. 그러니까 이제 소속사가 도대체 왜 그랬는지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요즘에 사건을 덮는다고 덮어지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뭐 80년대 이랬으면 혹시 또 피해 운전자랑 뭐 합의해서 뭐 어떻게 뭐 경미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고 넘어갔을 수 있었을지 몰라도 네. 요즘은 CCTV를 모든 게 영상으로 다 남는 시대인데 그리고 인터넷으로 모든 정보가 다 실시간으로 퍼지는 시대인데 왜 소속사가 그렇게 밤늦은 시간에 거기에 가서 사건을 축소 내지는 뭐 왜곡 은폐를 시도를 했으며 운전자 바꿔치기라는 것은 기존의 연예계에서 그 전례가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있었나요? 네. 굉장한 국민들의 질타를 받았고 그랬던 사례가 있는데 왜 이번에 그러니까 이번에 소속사가 인정을 한 것은 자신들이 운전자 바꿔치기 했다고 지금 인정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호중 씨가 아니라 자신들이 했다고 하더라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이상한 이제 태도를 보인 것이고 어쨌든 근데 소속사에서는 예. 김호중 씨의 잘못은 그때 공항이 와서 사고 위조치를 했던 부분 거기까지만 김호중 씨의 잘못이고 그 이후에 벌어진 모든 잘못은 우리 탓이다. 우리가 소속사가 잘못한 거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손 변호사님. 그런데 그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고 말한 녹취 파일의 존재가 KBS 보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소속사가 낸 입장하고 좀 배치되는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봐야 이 보도에 됩니까? 따르면요, 김호중 씨가 이 매니저에게 내가 지금 사고를 냈으니 이제 매니저가 너가 운전한 것으로 하라는 어떤 녹취록의 존재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예. 만약 이게 정말 김호중 씨의 그런 음성으로 이런 부분이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사실상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건 사실 거짓 해명을 한 부분이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면은 범인 도피죄에 해당합니다. 범인을 실제로 숨겨주는 것만 범인 도피죄가 아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이 직접 범인으로 나서서 진범을 찾는데 방해하는 행위도 범인 도피죄에 해당을 하는데 예. 만약 김호중 씨가 이를 지시한 정황이나 관여한 정황이 확인이 된다면 그 해당 매니저, 운전자를 바꿔치기해서 본인이 했다고 밝힌 매니저도 범인 도피죄로 처벌을 받고 김호중 씨도요, 범인 도피를 교사한 교사범으로 동일하게 책임을 받기 때문에 예. 굉장히 유의미한 증거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소속사의 해명과 그리고 김호중 씨의 해명과는 정말 정반대로 배치되잖아요. 네. 나중에 결국 이것이 기소되어 재판으로 갔을 때 양형에 있어서도 어떤 반성의 정황이 없었다거나 수사를 방해한 그런 부분 때문에 불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임주혜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소속사의 해명과 이 녹취 파일 내용에 배치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것이 증거 능력이 더 큰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오늘 압수수색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모로 지금 상황이 좀 애매하고 말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결국 그 당일의 행적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김호중 씨 휴대폰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소속사에 대해서 이 직원들 간에 어떤
어떤 내용의 실제로 대화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맞는지 이번 압수 결과물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결국 진실은 심플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진실이라면 굉장히 명명백백하게 확인이 가능할 거기 때문에 예. 수사 결과에 따라서 지금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전 충분히 밝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심플해요. 당일 그 하루의 행적만을 확인하면은 충분히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기 예. 때문에 물론 지금 SD카드가 훼손될 것으로 보이고요. 음주 여부 확인은 좀 다른 측면이 있긴 합니다. 이미 사고 시점 이후 17시간이 지나서야 김호중 씨가 출석을 했기 때문에 당일 음주 측정에선 당연히 음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7시간이면 사실 모두 알코올이 분해가 되어서요. 음주가 확인되긴 어려운 시점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유흥지점에 뭐 방문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고 해도 그것이 바로 음주 여부로 확인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음주를 한 것을 확인한 목격자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다면 확인이 어려워 이 음주에 대한 조사는 좀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이 이제 한창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속보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하재근 평론가님. 그런데 예. 이제 사고 이후에도 이 콘서트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9일 날 사고, 예. 10일 날 김호중 씨 경찰 조사 받았고, 네. 11일 날 공연을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바로 너무,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떤 연예인이 무리를 일으키게 되면 예. 자숙을 하게 마련인데 그런 자숙 기간 없이 바로 스케줄을 소화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네. 또 콘서트를 한 다음에 김호중 씨가 저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팬들한테 감사 인사를 올렸는데 저기에 보시면 안전하게 귀가하세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바로 그 직전에 김호중 씨가 귀가하던 길에 사고를 일으켜서 경찰 조사를 받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 전혀 외부에 그걸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지금 뭐 저렇게 잘못된 글을 올린 거 아니냐, 너무 태연했던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예. 아까 제가 소속사의 대처가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냥 밝히면 되고 뭐 잘못한 만큼의 비판을 받고 뭐 어떻게 자숙을 하든지 하면 될 거를 일을 너무 은폐하려고 해서 일을 더 키운 것이 아니냐 네.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소속사가 이 콘서트 때문에 너무 당황한 나머지 무조건 덮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방송이라면 하차하면 될 텐데 콘서트라는 것은 가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의 비즈니스로 얽혀 있는 것이어서 이게 만약에 갑자기 이제 취소한다 이렇게 되면 위약금 같은 게 엄청나게 이제 걸리실 수가 있고 위약금이 꽤 크겠죠. 그건 이제 제가 내막은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네. 좀 이게 여러 사람들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만약에 콘서트 제작사에 뭐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뭐 이런 거라면 이게 또 너무 이제 무서우니까 이게 취소할 수 없다. 이런 생각에 막 공포에 휩싸여서 그 순간 이제 은폐해야 되겠다라고 잘못된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사고 직후에 11일, 12일에 연이어 콘서트를 진행했고 예. 이달 말에 또 콘서트가 예정이 돼 있는데 아주 큰 콘서트거든요. 그것도 계속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계속 입장이 뭐예요? 하겠다는 입장인데 그것도 아마 지금 취소하기가 어려운 뭐 계약상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보이는데 그런 거를 이제 스케줄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에 따라서 인터넷에서는 여러 가지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팬클럽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다릅니까? 일반인들 팬클럽은 반응하고. 그러니까 김호중 씨의 팬들이 워낙 많아서 예. 모든 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는 제가 다 알 수 없으나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일부 열성 팬들의 반응이 있는데 일부 열성 팬들이 팬클럽에 좀 김호중 씨를 옹호하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저런 글들을 올리고 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힘내세요.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뭐 그동안 엄청난 스케줄에 예. 힘들었겠다는 생각뿐입니다.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저거는 좀 아주 극단적인 내용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일부 열성 팬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건을 일으킨 직후에 조금 이렇게 뭐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저렇게 계속해서 응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예.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좀 적절치 않아 보인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예,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죠. 태국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30대 한국인 남성이 드럼통에 담긴 채 시신으로 발견돼 큰 충격을 주고 있죠. 피의자 3명 가운데 1명이 이제 국내에서 잡혔고 그리고 다른 2명 중 1명이 또 현지에서 붙잡혔죠.
임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이제 공범이 3명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피의자 3명 중에 1명은요, 일단 한국으로 입국한 것이 확인이 되어서요, 이제 정읍에서 바로 검거가 되었고, 이제 예. 구속이 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공범 1명도 이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바로 검거가 되었습니다. 지금 1명이 남은 상황인데요. 미얀마로 지금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근데 예. 이제 이 남은 이 피의자 1명은 사실 태국에 이전부터 여러 차례 드나들면서 굉장히 좀 현지 사정에 좀 밝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좀 도피 생활이 길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이번 사건 보면은 사실 해외에서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현지 경찰과 좀 공조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미얀마로 도주한 이 용의자 1명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검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공조가 진행이 중이고요. 이 사람의 빠른 검거가 굉장히 필수적인 것이 이 국내에서 검거된 범인 역시도 지금 구속자 시질 영상 심사에 들어가면서 예. 본인은 이 살인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히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1명이 아직 잡히지 않았으니까 이 예. 사람에게 좀 죄를 좀 넘기려고 하고 본인은 단순 가담자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좀 혐의를 좀 형량을 낮추려는 그런 시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 범죄의 어떤 전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3명 모두 빠른 검거가 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피의자 B 씨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B 씨 역시도 지금 현지에서 지금 예. 발표된 입장에 따르면은 수면제를 먹이고 이제 이 피해자에 대해서 납치를 이어가다가 중간에 피해자가 깨어나서 뭐 이제 몸싸움을 벌이다가 살인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입장을 기본적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예. 이들 간에 어떤 공범 간에 어느 정도 공모를 했는지 계획 범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태국 현지에서도 이것은 계획 범죄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예. 워낙 그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한 그런 정황이라던가 어떤 그 잔혹성 등을 봤을 때 이미 계획 범죄라고 볼 만한 그런 정황 등은 충분해 보이지만요. 도대체 왜 이 피해자에게 이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하재근 평론가님. 예. 자, 이번 사건을 두고요. 뭐 신세계 내지는 뭐 예. 범죄도시 2 그 영화들이 떠오른다는 얘기가 예. 나오거든요. 예, 일단 관련- 범죄도시 사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범죄도시 사탄이 일명 파타야 공대상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네. 2015년에 벌어졌던 그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고 알려졌는데 요번에도 파타야에서 사건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범죄도시 사탄하고 유사해 보인다라고 지역이 하는 같다. 것이고 지역이 그렇습니다. 같다는 측면에서. 지역이 같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2015년 그 사건 당시에 공범이 붙잡혔는데 그 공범이 나는 단순 가담을 했을 뿐이지 예. 살인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요번에 붙잡힌 피의자도 살인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건 이제 비슷하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신세계 이야기도 나오는데 예. 요번에 그 파타야에서 벌어진 사건이 저수지에서 한국인 시신이 드럼통에서 발견이 됐는데 네. 그러한 시신 유기 방식이 신세계에 나오는 거랑 비슷하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범죄도시 2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게 베트남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군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르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요번도 이제 베트남은 아니지만 좀 뭔가 동남아라는 부분이 유사하다고 하는 건데 아무래도 범죄도시 시리즈가 실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경찰분들하고 면담을 하면서 스토리를 짠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실에 실제로 벌어진 사건하고 유사한 부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공교롭게도 뭐 영화가 떠오른다는 그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영화는 영화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두 분 말씀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 하재근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사건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